보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사랑받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그게 본질적으로는 면접이랑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일단 저는 꼭 준비해야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생각, 그리고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에 대한 생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올티어 아이언 3이신가요? 어이없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또 여러분들을 위한 또 특별한,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저희 윤수빈 아나운서 함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수빈입니다. 제가 강연 이런 거 완전 처음이어가지고 어떤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너무 많이 떨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것에 아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제 떨지 마라, 쫄지 마라 이런 내용일 거라 언행일치를 위해서 저도 한번 안 떨고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직업의 특성상 어딜 가면 굉장히 많은 환영을 받기도 하고요. 어떤 곳에 가면 아무도 저를 모르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오늘 게임 아카데미라고 해서 그래도 조금은 기대를 하고 왔는데 이렇게 환대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래도 혹시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제 소개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일을 하고 있는 윤수빈이라고 하고요. 저의 주 무대는 이제 LCK라고 이제 롤 리그를 좀 인터뷰도 하고 그 외에도 FC 온라인이라고 하는 예전에 이제 피파죠. 축구 게임의 인터뷰도 하고 있고 그리고 KBS 스포츠 채널에서는 여자 프로농구 리그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불러주시는 데는 웬만하면 다 가고요. 이렇게 이런 예능도 찍고 홍보 영상도 찍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을 하면서 되게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사랑받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그게 본질적으로는 면접이랑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여태까지 많이 해왔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일단 저의 면접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대학 입시를 3수를 했습니다. 요즘 입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 때는 이제 수시 6개, 정시 3개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3수 끝에 정시로 대학을 갔는데 그 말은 이제 수시를 18번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제 18개 중에 절반 정도는 이제 면접이었고 절반 정도 논술이었는데요. 저는 대학 입학을 하기 전부터 한 10번 정도 면접을 떨어지고 대학을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입학하고 1학년 때부터 아나운서 준비를 시작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저의 커리어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OBS 기상캐스터가 되기까지 면접을 과장 하나도 안 보태고 한 100번 정도를 본 것 같고요. 그 중에 한 90번 정도는 떨어졌고 10번 정도로 이제 붙은 것 같은데 그 10번이 좀 뒤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제가 100번을 떨어지는 과정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많이 생각을 하고 피드백을 거쳤었고 그게 조금 나중으로 갈수록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은데요. 제가 그 과정에서 어떤 생각들을 했는지를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LCK에 신입 아나운서가 들어왔었어요. 근데 제가 감사하게도 그 면접장에 심사위원으로 좀 들어가게 됐는데 이제 저의 면접 지원자가 아니라 심사위원으로 경험한 첫 번째 면접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가 좀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경험을 했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진짜 많이 듣던 얘기가 사람의 첫인상은 3초 만에 결정이 된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데 1분도 안 걸린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들었는데 저는 사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왔었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도 들어야 되고 이런 내용적인 것들도 중요한데 어떻게 첫인상만 보고 저 사람을 판단한다고 얘기하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제가 면접장에 심사위원으로 있어 보니까 저희 10명 정도의 면접관이 있었는데 그 지원자가 문을 열고 들어와서 자리에 서는 순간 한 절반 정도의 평가가 끝나더라고요, 실제로. 그리고 뒤에 인터뷰도 저희가 모의로 진행을 했었고 면접 질문들도 많이 있었는데 자기소개가 끝난 시점쯤에 한 90% 정도의 채점이 마무리가 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첫인상이 중요하구나 라는 걸 많이 깨닫게 됐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이 면접을 준비하신다 하면 면접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준비하실 텐데 저는 사실은 그것보다
그 어떤 이미지적인 것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면접을 준비하면서 저만의 루틴을 좀 만들어 봤었는데, 저는 이제 좀 공식화를 해서 문을 딱 2번 노크를 하고 이렇게 웃으면서 들어갑니다. 제가 가장 자신 있는 표정으로 웃으면서 들어가서 이제 목례를 한번 하고 이제 자리에 딱 앉아서 그 심사위원들의 눈을 이렇게 한번 쫙 마주쳐요. 그리고 면접장은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둘러보는 척을 해요. 그러고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웃으면서 자기소개를 시작했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첫인상을 좀 좋게 만들기 위한 본인만의 공식을 만들어서 면접장에 가시는 걸 굉장히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그 처음 보이는 이미지가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가 생각하는 나의 표정이랑 남이 보는 내 표정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방송을 하는 사람인데도 제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되게 많이 들었던 얘기가, 입 다물고 있으면 되게 차가워 보인다, 좀 싸가지 없어 보인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입 열면 좀 깬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해를 잘 못했었어요. 내가 차가워 보이지 않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지? 이랬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그 공범이라는 그 리얼리티 서바이벌 프로그램 출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24시간 동안 저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찍은 영상을 보고 제가 진짜 놀랐어요. 제가 막 입 다물고 있는데 이렇게 뭐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했던 표정이 내 표정이 저런 거구나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내가 이 정도 웃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꼭 본인의 모습을 좀 찍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뭐 친구들이나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면 좋겠지만, 그런 게 어렵다면 그냥 집에서 뭐 인형 하나 앉혀놓고 모의로 자기가 면접 연습을 하면서 표정 연습 같은 걸 좀 다양하게 해보면 훨씬 더 처음 딱 그 사람을 만났을 때 호감 가는 인상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을 다 거치고 연습을 정말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면접장에 가면 너무 떨리잖아요. 그래서 저도 진짜 많이 떨었었거든요. 그래서 떨리면 또 내가 연습한 게 하나도 안 나오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못 하게 되니까, 저는 그럴 경우에는 그냥 적극적으로 약의 도움을 좀 받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청심환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청심환도 확실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조금 이제 먹었을 때 졸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병원에 가셔서 인대놀이라고 좀 그 안정제가 있어요. 근데 막 강하지 않거든요. 그거 먹으면 이제 조금 덜 떨리고 면접을 잘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몸에 안 좋은 건 아니라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저는 그 떨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에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좀 호감 가는 이미지를 만들어서 면접장에 딱 앉았다. 그럼 이제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답변은 뭐 많이 면접 보실 테니까, 많이 잘 아실 테니까 제가 어떻게 해라 이런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지만, 어떤 걸 꼭 준비해가면 좋을까, 그리고 면접장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몇 가지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 저는 꼭 준비해야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생각, 그리고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에 대한 생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저는 면접 볼 때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면서 스스로 많이 성장을 했다고 느끼거든요, 인격적으로. 왜냐면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대학을 가서 성인이 됐지만 시키는 것만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보통은 잘 모르잖아요. 저도 그랬는데 이제 갑자기 어제까지는 시키는 것만 열심히 하라고 했는데 갑자기 오늘은 너는 어떤 사람이니? 뭐 넌 어떤 걸 좋아하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진짜 대답을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근데 이게 충분히 안 되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더냐 하면 자꾸 남이 얘기한 되게 그럴듯한 멋진 말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건 내 생각이 아니고 그건 어떻게든 티가 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치열하게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회사에 대한 생각을 이제 하셔야 되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다행히 홈페이지 같은 것도 회사마다 굉장히 잘 돼 있고 유튜브 채널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가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에 대한 걸 알기는 예전보다 훨씬 더 쉬워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자료 조사를 좀 많이 해서 이 회사가 찾는 인재상에 나의 어떤 장점이 맞을까,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시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LCK 면접을 볼 때 이제 1분 자기소개를 준비해 와달라는 말씀을 사전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자기소개를 준비를 영어로 해갔습니다.
그런 얘기는 없었는데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를 미국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 외국에 산 경험이 있어서 영어에는 좀 자신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런데 이제 라이엇은 글로벌 회사고 또 국제대회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아나운서가 뭔가 조금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영어로 자기소개를 준비해 갔었고, 그게 실제로도 좀 점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의 장점과 이 회사가 원하는 어떤 인재상을 잘 맞춰서 준비를 해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렇게 준비를 했다면 또 면접장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 이건 좀 뻔한 얘기일 수 있는데요. 면접장에 가면 이상하게 저는 되게 간절해지더라고요. 사실 별 생각이 없었던 회사인데 갑자기 2차, 3차, 4차 올라갈수록 여기에 내가 꼭 와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막 부담이 갑자기 생기면서 너무너무 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말을 지어내기 시작합니다. 막 소개팅을 할 때도 막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랑 있으면 오히려 내 모습이 잘 나오는데, 내가 이 사람 너무 마음에 들면 갑자기 저는 술을 한 잔도 못 마시는데 아, 저 와인 좋아하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 갑자기 막 저는 로맨스 영화만 좋아하는데 저 마블 뭐 빠순이에요 막 이런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면접에서도 마찬가지로 너무 간절하면 자꾸 내 모습을 지어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질문과는 상관없는 답변들을 줄줄줄 늘어놓고, 그리고 이 사람이 나한테 원하는 모습이 뭔지를 생각 안 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만 계속 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저는 좀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은 정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잘 못 주는 것 같아서 좀 지양을 해야 되는 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게 이제 압박 질문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는 회사마다 사람마다 좀 성향은 다르겠지만 압박 질문을 받은 경우에 거의 다 합격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압박 질문을 하는 것도 심사위원 입장에서 굉장히 성의고 노력이기 때문에 마음에 정말 안 들고 뽑을 생각이 없으면 압박 질문을 전 잘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면접을 처음 보기 시작할 때는 조금만 이 사람이 공격적이라고 느껴도 되게 주눅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할 얘기도 더 못하고 나오고 오히려 자신감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알게 된 거예요. 아, 이게 나한테 대한 호감 표시구나. 이걸 알게 되고 나서 오히려 그런 압박 질문을 받았을 때 더 자신감 있게 하니까 그런 것들 좀 긍정적으로 봐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이 있어야 이 사람이 당황할 때 어떤 모습이 나올까도 궁금하고, 또 정말 좀 짓궂은 질문들도 하게 되고 그러는 것 같아서 저는 압박 질문 받았을 때 절대 주눅들지 말고 오히려 더 당당하게 나가야 된다. 이 말씀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모든 걸 관통하는 저는 하나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일관성입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 앞뒤가 안 맞으면 신뢰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꼽으라면 일관성을 꼽고 싶은데, 제가 좀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제가 처음에 면접을 준비하기 시작했을 때는 저도 막 멋진 말로 자기소개를 막 준비를 했었거든요. 저는 막 똑부러지고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제가 딱 봐도 조금 막 똑부러지는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자신을 이제 자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나는 이런 가식적인 말 말고 저는 잘 넘어지고 뭐 길도 잘 못 찾고 잘 막 잃어버리고 이런 허점들이 되게 많은데 그래도 좀 인간적인 매력이 있다. 이걸 좀 커버할 만한 인간적인 매력이 있고 전 사람을 좀 기분 좋게 해주는 그런 힘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 방향을 좀 바꿨거든요. 바꾸고 이제 OBS에 그 면접을 보러 가게 됐는데, 제가 지원번호 7번인 줄 알고 있었는데 6번이었어요. 그래서 6번 나오세요 했는데 안 갔죠. 난 7번이니까. 근데 이제 6번 윤수빈 씨 나오세요 이랬는데 저 7번인데요?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래요. 6번이래요. 그래서 이제 뒤늦게 나가서 저는 그때 망했다 생각을 하고 이미 되게 긴장을 한 상황에서 그 이제 면접관분이 자 시작하세요 하면 시작해주세요 라고 말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윤수빈이고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라 시작하면 하세요. 이래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실수를 했거든요. 그러고 이제 자기소개를 시작했는데 거기서 제가 저는 실수도 되게 많이 하고 저는 잘 까먹고 막 허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저는 이런 실수를 했을 때 기분 좋게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를 했어요. 거기서 합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똑같이 LCK 면접을 보러 갔을 때도 제가 그런 식으로 자기소개를 하고 딱 이제 이제 윤수빈 씨 나가보셔도 됩니다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딱 뒤 돌아서면서 꽈당 넘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도 이제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뭔가 실수를 해야 합격을 하는 징크스가 있나 봐.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니까 그게 바로 일관성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실수를 많이 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큰 실수를 계속하니까 얼마나 제가 하는 다른 이야기들이 더 신뢰가 갔겠어요. 그래서 뭐 실수를 하셔라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본인이 하는 이야기와 본인의 말과 행동이 좀 일치가 됐을 때 사람은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좀 답변을 할 때도 그 면접 답변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궤가 있으면 좋겠다. 그걸 일관성 있게 밀어붙이면 좋겠다. 그리고 그거를 가능하면 이미지적으로도 좀 구현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예를 들면 내가 몸이 막 좋으면 전 운동을 좋아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겉으로 보이는 그 사람의 모습과 하는 이야기들이 일치되면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의 이제 주제가 면접과 발성인데요. 제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이 많은 분들에게 한 10분, 15분 만에 발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발성에 대한 어떤 이야기보다는 면접을 볼 때 우리가 어떤 목소리가 좀 더 듣기 좋은가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보통 저희가 이제 제가 스피치를 배울 때는요. 면접을 할 때 평소 목소리보다 반톤 낮게 평소 말투보다 반톤 느리게 라고 배웠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하러 오기 전에 이제 친구랑 통화를 했는데요. 야, 나 오늘 강의해야 되는데 나 진짜 떨려가지고 나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어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여기 와서 여러분 저 강의를 이제 시작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신뢰가 안 가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 원래 목소리보다 살짝 낮게 좀 더 느리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람이 목소리가 너무 높으면 좀 애기 같아 보이고요. 말이 너무 빠르면 좀 경박해 보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본인의 목소리보다 살짝 낮고 살짝 느리게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좀 더 신뢰를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발성만큼 신경 쓰는 게 발음인데요. 발음에 대한 연습도 사실 평소에 많이 해야 좋죠. 발음을 구성하는 게 자음보다는 좀 모음이 커서 모음에 관련된 발음 연습을 많이 하시면 좀 더 정확한 발음에 도움이 되는데 면접을 들어가시기 전에 좀 급하게 내가 입을 풀고 싶다 할 때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이 하나 있는데 보통 뭐 혀를 풀고 입술을 풀고 이런 것들은 많이 아는데 입술이 얼굴에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얼굴 근육을 전체적으로 풀어주는 게 발음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평소에 이제 방송 들어가기 전에 저도 급하게 하는 어떤 루틴 같은 게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혀를 한번 풀고요. 이렇게 입술 한번 풀고 그리고 얼굴을 막 풀어요. 이런 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인상도 더 좋아지고 그리고 입술에 얼굴 붙어있기 때문에 실제로 발음도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큰 일을 할 때는 눈까지도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얼굴을 전체적으로 좀 부드럽게 만들어줘야 그 안에 있는 혀, 입술 다 같이 좀 풀리면서 발음이 좋아지고 좀 사람이 편안한 인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급하게 내가 좀 발음을 올리고 싶다 할 때는 얼굴 근육을 전체적으로 좀 풀어줘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이제 발성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인데 혹시라도 그래서 제가 죄송해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나중에 진짜 면접을 앞두고 내가 발성에 대한 정말 고민이 있다 하실 경우에는 저한테 DM이나 메일 주시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서 한번 꼭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연락을 주세요. 네. 그래서 저의 면접과 발성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자유롭게 손 들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네. 사람들이 들었을 때 네. 기분 좋은 목소리 톤이 솔이라고 하잖아요. 아, 네네. 그 기본적으로 원래 목소리가 낮은 경우도 네. 조금 더 낮게 아, 하는 게 좋을까요? 그 기본적으로 목소리가 낮은 분들은 더 낮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얘기하는 건 목소리가 살짝 높아서 조금 아기 같은 목소리를 갖고 계시는 분들께 드린 말씀이었는데 지금 목소리가 원래 목소리신 거면 이 정도 톤을 유지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저도 면접 준비할 때 솔에 맞춰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는데 그게 저는 이제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라고 결론을 저는 내렸어요. 왜냐면 저는 일부러 그렇게 좀 톤을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목이 자꾸 쉬고 삑사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톤에 맞추셔야겠지만 꼭 소리에 맞춰야 된다. 이게 뭐 필수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본인 목소리에 맞추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힘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 면접 같은 거 가면은 네. 자기소개를 해달라고 하잖아요. 네. 뭐 첫 멘트를 어떤 걸로 하시는지 조금. 아, 저 대학생 때는요. 네. 뭐라고 시작했냐면 튀고 싶어서 뭐 이렇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인사만 잘해도 반은 간다.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해주시던 말인데요. 그래서 저는 되게 예의가 바르고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평범하게 시작하기 싫어서. 그리고 제 친구들 중에는 100m를 뭐 10초에 뛰는 여자, 뭐 윤수빈입니다. 뭐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봤는데 결국에 또 제가 내린 결론은요, 그냥 진정성 있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 이제 후반에 가서 오히려 좀 많이 합격을 한 자기소개는 그냥 평범하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진정성 있게 저를 얘기하고 싶어서 좀 말투나 표정에 변화를 많이 줬던 것 같고요. 내용은 그냥 평범하게 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분들이 여기 포스트잇으로 좀 질문을 좀 작성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지를 좀 뽑으면 좀 답변하면서 학습하는 형태로 네.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로 한번 볼까요? 면접을 보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질문이 나와서 당황하며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임기응변은 어떻게 해야 하며 어떤 식으로 연습할 수 있나요? 여신수빈 이렇게 적었습니다. 마음에 드네요. 네, 혹시 누구 그런 분? 네, 그렇군요. 일단은 저도 되게 당황을 잘 하는 편이고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이라서 저도 이 부분이 면접 준비할 때 제일 어렵긴 했는데요. 사실 왕도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를 더 잘한다고 해서 고쳐지는 부분은 아닌데 저는 좀 예능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유재석 씨를 많이 봤는데 예능을 보면 진짜 그 드립도 많고 진짜 예상하지 못하는 오고 가는 얘기들이 되게 많잖아요. 저는 그런 거 좀 적어보면서 연습을 했는데 저는 직군이 그렇다 보니까 뭐 좀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런 걸 적다 보면 요런 식의 말을 할 때는 요런 식으로 받아칠 수가 있구나 하는 어떤 공통점이 좀 보이더라고요. 많이 하다 보면. 그래서 저는 그런 순발력이나 임기응변 능력은 좀 예능 같은 걸 많이 찾아보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한번 해볼게요. 제가 그 윤수빈 아나운서께서 리그 오브 레전드를 또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탑티어 유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으신가요? 아니요. 저 엄청 많이 포변을 했는데. 그런가요? 가장 매력이 확실한 롤 챔피언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다른 질문이긴 한데. 네. 매력이 확실한? 이거 그러니까 잘하는 건 아니죠. 그냥 그쵸, 매력 있는. 그냥 매력 네. 있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매력 있는. 저는 아리 이런 거 진짜 잘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렐리아 이런 거 있잖아요. 아칼리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이 하고 싶어요. 좀 종횡무진하는 약간 그런 챔피언. 네. 네. 근데 누가 질문 주셨나요? 매력적인 챔피언? 어떤 거 하세요? 어떤 챔피언 주챔? 테이퍼 알리스타 같은 거. 알리스타. 티어가 실버 블리스. 비슷한 동네네요. 네, 질문이 또 연결되는 거긴 한데 롤티어 아이언 3이신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되시나요? 어이없어. 저는 지금 3인가? 아이언. 근데 네. 원래는 브론즈 1까지도 갔었는데요, 오, 제가. 일. 브론즈 1에 96점까지 갔었거든요. 그럼 거의 다 뚫으셨네. 근데 거의 이틀 정도 만에 브론즈 4까지 다시 가고 그리고 이제 배치를 다시 갔더니 아이언. 그렇군요. 혹시 이거 질문 누가 주셨나요? 혹시 티어가? 저 에메랄드. 네, 애매하다. 결투 신청이나? 이제 좀 진지한 걸로 한번 좀 가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여러분들도 좀 많이 해당되는 상황일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은 진짜 선배로서도 좀 질문할 수 있는 좀 그런 질문일 것 같은데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발표에서 긴장을 하는데 긴장 해소법이 있을까요? 저
저도 진짜 긴장을 많이 하거든요. 많이 했었거든요.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면접 같은 경우에는 그냥 청심환을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진짜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평가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더 떨리잖아요. 면접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렇게 청심환 먹고 하는 게 좀 도움이 가장 빠르게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장기적으로 이제 꼭 면접이 다가 아니라 우리가 취업을 해도 발표를 계속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마인드 컨트롤을 옛날에 어떤 장도연 님이 어떤 강연에서 하신 얘기인데 다 족밥이다 생각하고 하라고 네, 그 얘기를 저도 되게 많이 돌려보면서 이제 마인드 컨트롤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내가 짱이다 라는 마인드로 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좀 당장의 어떤 그런 피드백들이 있어야 하는 경우에는 저는 괜히 긴장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더 긴장이 되는 것 같아서 그냥 이제 청심환 같은 거 드시면서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면접을 오래 보다 보면 목이 말라서 목소리가 갈라지신대요. 오. 그래서 혹시 면접 전 목 관리나 말을 많이 하면서 목을 좀 보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 주셔서 혹시 누구 주셨나요? 저도 물 마시면 더 건조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목소리 건조해지지 말라고 이렇게 오랫동안 얘기할 때 이제 보통 물을 주시잖아요. 근데 저는 물 마시면 더 건조해져서 꿀 같은 좀 점성 있는 액체를 좀 직전에 먹으면 그게 약간 코팅되는 느낌이 나면서 목이 덜 말라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꿀떡꿀떡 넘어가는 액체 말고 약간 점성 있는 끈적끈적한 그런 액체를 먹으면 목이 확실히 덜 마르더라고요. 네, 그런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찬물이랑 뜨거운 물 둘 다 안 되고 미지근한 물이 조금 이렇게 촉촉하게 해준다고 하거든요. 근데 전 직전에는 조금 정성 있는 액체를 드시면 확실히 좀 더 오래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 촉촉한 상태가. 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LCK 아나운서 하시면서 가장 재밌었던 혹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썰을 풀어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어떤 에피소드? 에피소드는 그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 선수들이랑 진짜 안 친해가지고 아예 안 친하거든요. 그래서 은퇴하신 분들이랑 오히려 친한데 현역 선수들은 아예 말을 잘 안 걸어요. 왜냐면 보통 경기 전이거나 후잖아요. 근데 전에는 이제 긴장하고 계시니까 좀 방해하기가 그렇고 후에는 이제 지면 조금 그렇고 또 이기면 바쁘시더라고요. 인터뷰도 많이 하시고 해서 그래서 선수들이랑 진짜 안 친해서 그런 어떤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별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시간으로 또 이렇게 윤기 아나운서 모시고 또 얘기 많이 들었는데 진짜 경험에서 들려주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 정말 꿀팁 같은 것들을 아낌없이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 이제 끝내고 단체 사진 촬영이랑 이제 사인회가 있어요. 그래서 잠시 후에 같이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진짜요? 진짜 해요? 예. 진짜 해요? 네. 네, 저희 바로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했는데. 감사합니다. 종이로 하기 좀 초라해지는데 아니 제발 종이에 제발 종이에 진짜로요? 해주세요. 아니 왜 핸드폰은 진짜요? 네, 진짜 괜찮습니다. 어떡해. 감사합니다.